안녕하세요, 포마녀입니다. 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예요. 그래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개념을 저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미지 보이시죠? 이 이미지는 총 4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레이어 하면 여러분 뜻이 뭐죠? 층이죠. 층층이 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렇게 4개의 이미지, 4개의 레이어로 쌓아져 있어요. 이렇게 쌓아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맨 위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한 장으로 보이는 거죠. 일단 볼게요. 자, 얘도 눈을 다 끌게요. 눈을 끄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는데 일단 보시면 새 캔버스를 만들었을 때 상태가 이렇게 새 캔버스를 만들었을 때 레이어 하나가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지를 삽입했어요. 그랬더니 이미지 레이어가 이렇게 삽입되고요. 그 위에 쌓였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그려서 이렇게 쌓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써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제가 맨 위에서 봤을 때 한 장으로 보이게 되겠죠. 겹쳐져서. 레이어의 모양은요.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포토샵에서 체스판 무늬가 보이잖아요. 그럼 투명한 셀로판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셀로판지 위에 글자가 써졌으니까 글자만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4개의 이미지가 겹쳐져서 한 장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위에서 내려봤을 때. 그래서 레이어는 층층이 쌓아서 작업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포토샵에서 왜 이렇게 작업을 할까요? 이유는 바로 수정하기 편리하기 때문이죠. 제가 해외여행 베스트 10을 지우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 레이어 있잖아요. 눈을 깜빡깜빡해서 이 레이어가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이 글자만 쏙 하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림판에 보시면 이 글자를 지우려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글자만 지워낼 수 있을까요? 다 지워지겠죠, 같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레이어로 작업해 주시는 게 수정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꼭 레이어를 생성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레이어 패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레이어를 생성하시려면 맨 하단에 플러스 버튼 보이시나요? 종이 접힌 모양으로 보이는 버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최신 버전은 플러스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투명한 체스판 무늬가 보이면 투명하다고 말씀드렸죠. 투명한 레이어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브러쉬를 한번 칠해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글자도 다 가리는 거죠. 그럼 레이어 순서도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사이에 탁 놔주시면 밑으로 이게 점점 깔리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 그래서 맨 위로 올리시려면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대괄호 왼쪽을 누르시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요. 대괄호 오른쪽을 누르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이어 순서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 레이어를 삭제를 하고 싶으면 이 휴지통 버튼을 누르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바로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그럼 삭제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굳이 휴지통을 안 누르셔도 되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다중 선택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시면 다중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맨 처음 레이어 선택하시고 맨 끝에 레이어를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전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 영역만큼. 근데 굳이 이렇게 2개 선택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동할 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이동하고 싶을 때 필요하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룹으로 묶고 싶다 하시면 전체 이렇게 Shift 키 눌러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 그룹 모양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저는 Ctrl G라는 단축키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서 안에다 넣어줍니다. 나중에 레이어 정리할 때 쓰실 거고요. 그리고 그룹을 다시 풀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Ctrl Shift G를 누르시면 다시 풀려요. Ctrl Shift G 키를 누르시면 풀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원을 보시면 좀 투명하게 밑에 비쳐 보일 거예요. 원래 이 원은요, 불투명한 색깔이었는데 제가 불투명도를 조정해서 밑에 사진이 비쳐 보이게끔 디자인한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오파시티 부분이 있는데 60%로 되어 있어요. 얘를 100으로 입력해주면 이렇게 원래 검정색이었는데 제가 불투명도를 60 정도로 조정을 해줘서 점점 비쳐 보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면 0% 하면 안 보이고요. 점점 스멀스멀 보이게 되겠죠. 100%로 하면 안 보이고요. 이거 카드뉴스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클릭해서 안 하고 여기 오파시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클릭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0,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100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그냥 왼쪽 드래그, 오른쪽 드래그로 쓰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잠궈 볼게요. 이동 툴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미지가 같이 움직이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그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잠그는 방법은 락이라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동하는 걸 잠그는 게 이 이동 툴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동하는 거 선택도 안 되고 이동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다시 풀으시려면 여기 다시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자물쇠는 모두 다 비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작업이 안 돼요. 뭐 브러쉬 칠하는 것도 안 되고 다른 기능을 적용할 수가 없게끔 비활성화 시키는 게 바로 이 자물쇠고요. 다시 풀을게요. 보통 저는 이동하는 것만 잠궈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레이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레이어 블렌딩 모드와 레이어 스타일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레이어 마스크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오늘은 레이어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레이어 종류예요. 레이어 종류는 이렇게 모양이 지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T, 그리고 여기는 도형 레이어, 이거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라는 표시인데요. 이렇게 다 아이콘들이 있죠. 이렇게 다 다르고요. 문자 레이어는 제가 문자 툴로 클릭해서 문자를 쓸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문자 레이어예요. 문자의 속성을 갖고 있겠죠. 도형은 제가 도형 툴을 활용해서 도형을 그리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레이어가 바로 도형 레이어고요. 도형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제가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가져왔을 때 이미지가 깨지지 않게 보호하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수동으로 레이어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생성한 이 레이어, 그래서 뭐 색을 칠한 이 레이어는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요. 이건 일반 레이어로요. 모든 기능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 문자 레이어라든지 도형 레이어라든지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는요. 모든 기능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좀 각각의 레이어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레이어 브랜딩 모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뭐 시간이 되면 레이어 스타일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